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각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중앙통합방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안보 정세와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통합방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국내외 안보 정세와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현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해 전방위 총령안보태세 구현을 위해 추진했던 과제들을 진단하고 올해 추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 군, 검찰, 경찰 관계관과 광역시도지사 등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통합방위본부는 한국국방연구원과 지난 1년간 공동연구한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으며 통합방위본부장인 최윤희 합참의장 진행으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재정립 방안에는 조직체계 개선과 자원 운용의 호환성 향상, 작전 수행 발전 등의 추진 과제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통합방위에 공을 세운 충북도청과 육군 32, 36 보병사단, 경남지방경찰청 등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되며 의장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시도지사, 국가중요시설 대표 등이 참석하는 회의로 매년 통합방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대비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안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으며 이후 대통령이나 총리 주재로 매년 열려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48차 중앙통합방위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와 미국 소니사 해킹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히고 광복 이후 70년 동안 조국 통일이라는 마지막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튼튼한 국방과 안보라는 점에서 오늘 중앙통합방위 회의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을 계속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IS의 무차별 테러와 살상에서 보듯이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 테러의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관계관들에게 국내외 정세 변화에 유념해서 우리의 안보와 치안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중앙통합방위 회의에서 육군 32사단과 36사단이 지난해 통합방위 우수부대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네, 특히 32사단은 이번 수상으로 전군에서 대통령 표창을 가장 많이 받은 부대가 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 회의에서 지난해 통합방위 우수부대인 육군 32사단과 36사단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32사단은 지난 2010년에도 같은 표창을 받아 수준 높은 통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통합방위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을 수상한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대전, 세종 지역 등 3개 광역지자체의 방어를 책임지는 32사단은 지난해 테러 대비 훈련과 국가 중요시설 방호 훈련 등 총 85회의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작전 지역이 넓은 만큼 지자체 주요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유기적인 통합 방위 체제를 갖추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병영 체험을 실시해 주민들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각종 재해 재난 때는 적극적인 대민 지원으로 지역 사회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태세 확립의 중심에 32사단 장병과
우리 충남, 대전, 세종이 있다는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행정관서,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2사단은 1955년 창설된 후 총 20번의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대는 이번 수상으로 통합방위 분야 최고 부대라는 명성과 함께 전군에서 대통령 표창을 가장 많이 받은 부대라는 대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25 전후 미군의 도움으로 세워진 관인 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학교 설립기금을 모금하고 건물을 지었던 미군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졸업식 현장에 윤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54년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6.25 전후 폐허가 된 땅의 미 44단 장병들은 재건 사업을 펼쳤습니다. 선버스트 빌리지. 구름 사이로 햇빛이 눈부시게 비친다는 뜻의 작은 마을을 만들고 이곳에 관인중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60여 년 뒤 열린 관인중고등학교 졸업식. 당시 학교를 세웠던 미 44단 참전용사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손자, 손녀뻘인 학생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꽃다발을 받아들고 다정하게 사진을 찍습니다. 총 대신 지팡이를 들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졸업식을 찾은 백전 노장들은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반세기 만에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When we found out from your principal that we had built this school, we immediately asked if we could become a part of the school. If we could bring our scholarships here, know the students, grow together, have them meet our sons and daughters, and that's why we're here. And we're so happy to be here. We fought in this area. 멀리서 온 뜻밖의 반가운 손님들의 방문에 졸업을 맞은 학생들의 기쁨도 2배가 됐습니다. 6.25 전후 학구열을 불태웠던 졸업생들도 오랜만에 학교를 찾아 미군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리 전쟁 시대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우리 후대에 이런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제 좋아져서 남의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는 것, 이런 은혜를 생각해서 많이 돕고 국위를 선양해야 합니다. 반세기 전 전쟁의 상처를 딛고 맺어진 미 44단과 관인중고등학교의 인연. 관인중고등학교는 앞으로 매년 참전용사와 자손들을 초청하고 감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공군사관학교 67기 예비생도들의 기초군사훈련 일기 매출이 날다. 어느덧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중에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강도 높은 훈련이 예비생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비상훈련과 기록 사격을 마친 67기 메추리들을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최정예 공군 장교 양성의 요람, 공군사관학교. 보라매를 꿈꾸는 67기 메추리 예비생도들의 정식 생도 입문을 위한 기초 군사훈련을 소개합니다. 이제 공군사관학교 기초군사훈련도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예비생도들은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67기 메추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을 찾았습니다. 신변 정리 시간에 방독면 세트를 정비하고 있는 김상우 예비생도. 앞으로 있을 화생방 훈련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수요일에 예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독면 가스 체험. 겁 안 나요? 지금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가면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훈련에 대해 하나씩 준비해 나가던 그때 비상 사이렌이 울립니다. 전달. 19시 20분 현재 훈련 비상 2급 발령. 전 메추리는 19시 35분까지 별관 정거장에 비상훈련 집합할 것. 신속히 생활관 불을 끄고 외부 노출에 대비한 상태에서 예비생도들은 전투 복장을 갖춥니다. 비상 상황을 가정해 불시에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비상 훈련 상황. 총기와 헬멧, 탄띠와 수통, 방독면을 착용해야 하는 2급 비상훈련입니다. 대부분의 메추리들이 집합 장소로 뛰어가는데
정성훈 예비생도가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갑니다. 전투모 방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너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전투모도 방탄 헬멧도 착용 안 하고 나가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지적받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모든 인원이 집합 장소에 모이는데 걸린 시간은 20분. 예정된 시간보다 5분이 더 걸렸습니다. 집합 시간이 늦은 만큼 더욱 철저한 군장 검사가 이어집니다. 이제 예비생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수통에 물이 안 채워졌다거나 방독면을 제대로 안 채우고 온 생도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특별훈련을 받고 추후에 비상훈련은 이렇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67기 메추리들은 깊어가는 밤도 잊은 채 비상시 시간 엄수의 중요성과 반복 숙달의 체질화를 몸소 체험합니다. 예비생도들이 힘찬 발걸음으로 찾은 훈련장은 성무사격장. 기초군사훈련에서 처음으로 기록사격을 하는 날입니다. 전날 0점 사격을 해보며 소총의 굉음과 반동을 느껴봤지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사로 앞 예비생도들은 교관의 통제에 침착하게 한 발 한 발 방아쇠를 당깁니다. 0점 사격에서 탄착군을 형성하며 가장 안정적인 사격 실력을 보여줬던 윤상우 메추리. 기록 사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사격 이제 들어간 발수 자체는 10발로 만발로 쳐야 되는데 점수가 지금 채점했을 때 81점입니다. 그래서 뭐 탄착군이 한 군데로 모여야 제일 좋은 사격 실력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만발 다 들어간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사격을 잘합니다. 한쪽에선 교관이 심각하게 생도들의 표적을 확인합니다. 김범수. 예! 본인 거 했다가 쓴 거 맞아? 예! 7발은 제 관역에 맞았는데 나머지 3발은 옆 동기의 관역에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 관역에 맞췄다고 생각했었는데 옆에 동기의 관역을 맞춰서 참 당황스럽고 나중에 더 열심히 해서 꼭 제 관역에 100발 100중 시키고 싶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수탁생도인 칠리아는 본국에서 M14 소총을 다뤘었는데 K2 소총 실력은 어땠을까요? 50m 할 때 3-4발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어서 아마 잘했습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모든 메추리들의 기록 사격이 다 끝나고 제일 좋은 성적을 기록한 김성민 예비생도의 표적지를 보며 교관의 강평이 이어집니다. 제가 원래 좀 평소에 긴장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아마 긴장을 너무 안 해서 지도생도님들한테 많이 지적받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덕분에 침착하게 사격에는 잘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생도들은 훈련이 진행될수록 자신만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며 서서히 정의의 사관생도의 모습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67기 메추리들의 뜨거운 도전은 점점 무르익어갑니다. 북한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대외 선전전을 펼치는지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이었죠.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또 3.1자 노동신문도 그렇고요. 미국 그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는 걸 과시하면서 자신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면 미국 본토에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좀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미국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저들 말로는 뭐 존엄과 자주권이라고 하는데 늘 하던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정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텁지를 못한 모양입니다. 네. 발끈발끈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 과거에 김정은의 생일 선물로 노동당 간부들에게 아돌프 히틀러의 이제 그 저서라고 하나요? 네. 나이 투쟁을 선물했다고 했을 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처럼 막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이제 그 남북 주민들이 이제 함께 만날 때 이산가족 상봉 이순 후에 북한 당국자들이
남한에서 친척들이 준 선물과 돈을 빼앗는다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네. 이때도 아주 자지러졌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 북한 정권이 제대로 국민들도 먹이지 못하고 가만 놔둬도 망할 거다. 네. 여기에 이제 반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 붕괴 발언에 대한 이 강력한 지금 대응이다. 그렇죠. 예, 저들 말로는 저놈을 건드렸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항공모함을 겨냥한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서 사실 정말 상정하지 못할 놈들라고 하면서 공격을 퍼붓지 않습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새해 들어서 남한과 사실 그 평화 공세를 하던 북한이 여기 미국도 결코 배제할 수 없고요. 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진짜 참지 못하고 저렇게 각이한 형태로 도발을 걸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항공모함 타격 훈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국내 언론에서 이 평가를 한 거 보면 이 대회 과시용이다, 아니면은 또 체제 결속을 위한 선전용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실상 보면 전술 운용상 맞지 않는 훈련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최근에 실시한 공해군 합동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두 가지 분석이 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과시용이다. 저들이 밝힌 바와 같이 최고사령관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이 합동훈련이 진행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기존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훈련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국조된 훈련, 스스로 이제 자인한 거리고요. 저도 북한군에서 이제 뭐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만 합동군사훈련까지 가자면 서대, 중대, 대대, 연대의 종합전술훈련을 거치고 군정 병정 간의 연합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서 저들이 이번에는 과거에 그 훈련에 비해서 동계훈련에 비해서 한 달 앞당겨서 11월 달부터 진행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두 달도 안 된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군정별 합동훈련을 한다? 이건 완전히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를 북한군 군인들이 특히 장교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무리한 훈련이고요. 이런 면에서는 틀림없이 과시용이고 미국에게 좀 봐라. 우리가 항공모함을 까는 훈련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럴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내 결속용 이것도 최근 지금 북한에서 지난주에 들어서 중간 점검을 위한 이제 전군 훈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 청년군이대 학생들이라고 하는 14살, 16살부터 시작해서 노동조기대 대원들이라고 하는 60살까지 가는 모든 주민들을 동시에 몰아넣고 훈련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을 외부로 돌리려고 한다. 고통에 따르는 증오를 외부로 돌리려고 한다. 늘 써먹던 수법이지만 지금 새해 들어와서 신년사를 통해서 주민생활 향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이 없는 데대한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따라서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다분히 반영된 훈련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결속을 다지는 훈련.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결속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3일자 노동신문을 보면 미묘한 변화가 좀 감지가 됐습니다. 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1위원장의 연하장 전달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보다 러시아를 앞에 놓은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이게 전통적으로 중국, 쿠바, 러시아 순으로 이렇게 연하장 교류 소식을 보도했던 것에 비하면 아주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은 큰 변화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북한은 늘 중국에 의지해 왔고요. 중국도 중국대로 순치의 관계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잇몸 사이 관계다.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꾸준히 강조하던 북한이 중국을 지금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들에게서 먼저 그 잘못을 찾아야 될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주석이 돼서 옆에 작은 동네를 바라보니까 이건 미사일 쏴대지, 핵실험을 하지, 장성택을 처형하지, 인간성으로 보나 국제적 관례로 보나 너무 지금 막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과거처럼 무턱대고 다독이는 게 아니라 좀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 한국도 방문을 하고 자극을 주는 건데 엄청 크게 엇나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5월에 러시아 간다는 이야기까지 슬슬 흘리고 있는데 정말 김정은이 5월 달에 그 크레물린 광장에 서서 시진핑 주석이 옆에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데 과연 그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을까? 그만큼 준비되어 있을까가 일단 문제일 것이고요. 정말 외국 국가주석을 한 번도 만난 바가 없는 김정은이 다자간 주석
다사간 그 정상들 모이면서 자기 위치를 제대로 찾기나 할까? 이런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과연 보여줄 수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사실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슬슬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간다는 이야기가. 이건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게 또 역으로 김정은이 중국을 자극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나 더 이상 바꿔주지 않으면 더 이상 나를 컨트롤해주지 않으면 갈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중국으로서도 북한으로서도 전략적 관계에서 탈피할 필요를 아직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좀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워지고 봐서 몸달아 하는 김정은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2년 연속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 정세에 위중함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서로 생각과 마음은 달라도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